소식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 좋습니다. 텐데 네. 용석 씨. 네네. 용석 씨 글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글 쓰는 거 못 보셨어요? 제가 네. 물론 SNS에 이제 비공개로 네. 글을 한 번씩 올리는데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니 가끔 공개된 글을 제가 볼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괜찮죠? 글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한 줄의 낙서에 가깝지 않나. 낙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수 씨가 이게 뭐 한자 공부를 하시나 봐요. 이 낙서가 예. 낙, 뭐 즐거울 낙 있지 않습니까? 예. 희노애락할 네. 때. 그래서 뭐 즐거움이 담긴 글이다 해서 어. 낙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기분 좋아지네요. 본인의 글을 이렇게 포장을 잘 하시는데 용석 씨의 글은 그냥 낙서고요. 네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들의 낙서, 그야말로 용석 씨께서 설명해 주신 네. 즐거울 낙, 인생 낙서입니다. 어떤 소식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장편 소설 몇 권은 된다고. 또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하죠. 죽기 전에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전 실제로 자서전을 쓴 주인공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래전 과거를 들여다보고 현재와 미래까지 담아내는 자서전.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삶의 희로애락이 가득 담긴 자서전을 만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속초 시내.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최상아 리포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알록달록 꾸며진 소중한 이야기들. 추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지금까지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들이 삶의 회고와 함께 생생하게 녹아있는데요. 자서전을 쓴 주인공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니는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과 어떻게 해서 자서전을 작업하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고독, 우울감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노년기의 자아 통합을 위해 자서전 제작 사업 인생 낙서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2020년부터 진행되어 총 27명의 어르신들에게 자서전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들려주는 나의 자서전 인생 낙서. 첫 번째 주인공은 신정자 어르신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한글 공부, 60의 나이. 많은 걸 내려놓고 시작한 공부는 어쩜 그리도 재미가 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글을 몰랐어요. 그래 60에서 글을 배워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또 중학교를 가게 됐고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공부하는 순간에 옛날에 그 글 몰라서 진짜 그거 같은 거를 글 밤으로 잠 안 올 때 글 쓰고 막 이래 놨던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저 담당 선생님이 보시더니까 이거 하나 쓰자고. 감정이요? 책이 나올 때 너무 흐뭇했어요. 딸들이 만들어 준다고 엄마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게요. 이랬어요. 책을 하나 내드릴게요. 이랬는데 먼저 자서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딸들이 너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쉬이 잠들지 못했던 긴 밤. 연필을 쥐고 써내려간 할머니의 인생은 구불구불 고비를 넘어 펼쳐진 드넓은 평야와도 같았습니다. 살아온 발자취에 의미 있는 추억 하나 남기신 조윤현 어르신. 네, 저도 14분의 자서전을 교정을 보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어렵게 사는 유년 시절, 그리고 현재 노인 일자리까지 하면서 저도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년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것조차도 못하고 집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고령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명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8순을 넘겼다고 축하주를 받으니 앞으로 10여 년을 더 살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남편 이야기로 가득 채운 고용의 어르신 자서전도 들여다볼까요? 건강상 남편이
건강상 좋지 않아서 나중에는 식물인간으로 4년간을 사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간호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고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어쩌다 아이들이 오면 깨끗이 치운 후 집에 들어오게 하였기에 아들 자식들은 제 아버지의 흉한 모습을 전혀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기뻤죠. 예, 보잘것도 없이 자랑할 것도 없는 할머니인데 그렇게 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회관에서 이렇게 무료로 책을 내주셔서 책을 받았을 적에 너무도 감사했죠. 어르신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앞에서는 차마 눈물을 못 흘렸지만은 가슴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추억들을 그나마 추억들을 기억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가엾었어요. 못 먹고 살던 이런 시절이라서. 근데 또 어느 어르신은 또 아드님은 자기도 배고플 텐데 엄마가 그나마 그 죽물을 끓여놓은 걸 한 그릇 놔두면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는 배가 부르니까 엄마 드세요. 그 자기는 나가서 수돗물, 물을 벌컥 마시면서 물로 배를 채우고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 요즘 말로 베프라는 두 어르신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김영자 어르신과 이현성 어르신. 힘들었던 거는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사실은 뭐 문학의 소질도 없고 참 또 이게 자서전이라 하는 거는 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건데 이 글을 쓴다는 자체가 참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다고 그럴까 문학의 소질이 없어서 그럴까 하여튼 이 글 쓰는데 좀 어려웠었어요. 그때 우리 그 시절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래 가지고 참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짠하지 뭐. 그래도 제가 잘 살아주고 이러니까 내가 고마울 뿐이에요. 그래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많은 것을 베풀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너무 고맙게 해줘가지고 정말 80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고비가 왜 없었겠어요.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고 머리가 허옇게 새고 보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 자갈길, 비탈길을 돌고 돌아 뒤를 바라다 보니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고맙기만 하네요. 희생과 사랑으로 버텨온 어르신들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동안 사시면서 네. 정말 숱한 고생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니까요. 네. 참 제가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남은 인생은요 무지갯빛으로 빛나시길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